네, 안녕하세요. 천지세무법인 조건희 세무사입니다. 저희 2017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꾸준히 오르면서 요즘에도 큰 화두로 나섰는데요.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저희 최대 세금 이슈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함께 해주실 임중호 세무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지세무법인 송도지사 근무하고 있는 세무사 임승우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 주택 관련된 상담이 많은가요, 세무사님? 그쵸. 2017년도부터 꾸준히 개정이 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세목들에 대해서 상담이 많았고 네. 또 수시로 빈번히 개정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혼란과 또 그 상담을 하고 있는 저희들도 네. 마찬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뭐 비과세 부분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가요? 아니면 뭐 중과세 부분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나요? 일단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고요. 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중과가 되느냐 네, 또는 내가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팔 때 얼마나 나오느냐 네, 또 일시적인 이주택 비과세가 되느냐 네, 뭐 등등 다양한 사례들로 네. 여쭤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워낙 부동산 관련된 세금 이슈가 많다 보니까 세무사님도 상담하시기 좀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첫 시간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희 1세대 주택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취지가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도모하기 위해서 네. 1세대 1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두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 요즘 주거 안정이 제일 중요한데 요즘 집값을 보면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집값이 저희 이제 아파트 주변만 봐도 거의 배 이상 올랐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주거 안정이 참 이게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주거 안정이 되는지는 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네.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먼저 1세대라는 개념의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주거 공간에서 다 같이 살고 있는 네. 구성원들을 1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좀 그래도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세대는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만 1세대인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보는 건 아닌가 봐요.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세대라는 개념이 주거 공간, 다시 말씀드리면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동거 가족들을 1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세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좀 상당한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부부인 경우에 뭐 사이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이 멀어서 그러라든지 혹시 좀 별거 하고 있는 경우에는 혹시 세대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남편 명의로 집이 한 채 있고 배우자 명의로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 둘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별도로 따로 살고 있다고 했을 때 네. 이를 각각 남편 1세대, 배우자 1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부부는 그 둘을 하나의 세대로 묶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지금 뭐 대부분 얘기한 게 약간 부부들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에 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 판단을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까요? 이렇게 또 보실 수 있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부부가 둘이 공동 명의로 한 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으로 단독으로 가지고 있고 그 둘의 자녀가 이름으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또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냐 못 받느냐라는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자녀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은 세법에서는 세 가지를 두고 있어요. 먼저 30세 이상인 경우에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인정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녀가 결혼을 했으나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을 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고 있고요.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0세 이하인 성년자가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별도로 독립된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주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역시 자녀라고 하더라도 세대를 분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법은 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세대 판정하는데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이 세대 판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정해놓은 대로 사람이 사는 이 사회가 그 법문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한 공간에 자매가 같이 살고 있더라도 따로따로 방을 쓰고 관리비와 또 그 밖에 공과금 등을 각자 각출해서 내고 있다면 이 또한 세대를 분류로 해서 1세대 주택 각각 받을 수도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사례가 정말 많이 복잡한데 뭐 더욱 자세한 개념은 저희 시간상 다음번에 또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고 1세대 개념이 이렇게 지금까지 알아본 것만 해도 되게 복잡한데 1세대 말고 그 뒤에 있는 1주택에 대해서 따로 요건이나 뭐 저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나요? 주택 역시 마찬가지로 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건 공부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면 네. 그건 집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는 그 안에서 취사 시설, 그 다음에 뭐 잠자리 그리고 화장실이나 등으로 인해서 내가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한 공간에서 그렇다면 그거 역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여기 상담을 하다 보면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는 이거를 상가로 취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막상 그분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거기서 사람도 살고 있고 뭐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막 다 설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대요. 이런 케이스에서도 이거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거 시설이 갖춰져 있고 사람이 언제든지 상시 주거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면 오피스텔이든 오피스텔이 아니든 그건 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확실히 주택에 대한 개념도 되게 넓은 것 같은데 제가 또 요즘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똑같은 주택인데 이거를 파시는 분은 이걸 주택으로 봐서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싶어 했고 이거를 이제 사는 사람은 이 주택을 사서 중간에 주택을 허물고 거기에 대한 토지를 취득하는 걸 원했어요. 요즘에는 다주택자가 많다 보니까 취득세 중과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토지로 취득하면 중과가 안 되니 토지로 취득하고 싶어 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뭐 이런 상호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에서 혹시 뭐 저희 해결 방안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런 상담 사례가 있었고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법에서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고 있고 그거를 매수하려는 자는 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택을 허물고 거기에 이제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상업용으로 쓰고자 하는 경우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중과 이슈가 붙어 있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슈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부분을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잔금일 기준에 그 시점에 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으로 매도자의 협조 아래서 잔금 치르기 전 건물을 허물고 나대지 상태로 매수자가 취득을 한다고 하는 조건을 걸어두면 매수자는 나대지 토지로 취득을 하게 돼서 취득세를 계산할 것이고 매도자는 그 특약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마다 다 이렇게 해결 방안은 또 있는 것 같은데 매도자 입장도 그러면 충족을 하고 매수자 입장도 좀 충족을 하는 거 보면 요즘 세법도 확실히 이제 실생활에 있는 법이다 보니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을 해석하는 게 좀씩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저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최근에 세법이 좀 많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두어야 될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까요? 추가적으로라기보다도
기존에 있었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네. 보유기간에 대한 요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조정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 2년과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되고요. 네. 비조정지역에 있다면 아직까지는 비조정지역 시에는 보유기간 2년만 충족하면 네. 양도가의 9억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비과세 받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네요, 세무사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장이나 단락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정의 내리고 거기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꽤 어렵고요. 각 케이스별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는 이제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모르게 있었던 지방에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이 아닌데 무허가 건물 근데 재산세는 주택으로 내고 있었고 해서 이거 해서 비과세를 부인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예, 접해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뭐 본인의 판단에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참고해 보시는 건 이 큰 세금을 비과세 받는 데 있어서는 해볼 만한 또는 조언을 들을 만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세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한번 액션이 취하고 나면 저희가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서 항상 사전에 저희나 뭐 주위에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1세대 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앞으로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건희 세무사 네, 임승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